자, 우리 212페이지 정적분해 활용해서 넓이에 관한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어떤 정적분은 우리 예전에 한번 얼핏 선생님 설명을 했었을 때, 자, 이런 함수가 있었을 때 A부터 B까지 이 정적분을 했다 라고 얘기했었을 때 정적분 값은 음수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A부터 B까지 자,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자, X축 위쪽에 있으면 이 정적분의 값은 양수가 나올 거고 자, 이 녀석의 값은 음수가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음수가 나올 거야. 자, 그랬을 때 넓이는 항상 우리는 양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넓이는 양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X축 항상 위쪽에 있는 이 정적분을 하게 되는 거는 항상 양수니까 정적분 값이 넓이가 될 거고요. 자, 근데 이렇게 X축 아래쪽에 있는 이 값은 정적분 값은 음수가 나올 거야. 그런데 넓이는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정적분 값이고 그 값에서 마이너스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즉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X축 아래쪽에 있으면 정적분 값하고 부호가 반대가 될 거고 자, 넓이를 구하라고 했는데 fx가 X축 위쪽에 있으면 정적분 값과 넓이는 서로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어떤 구간은 X축 위쪽에 있고 어떤 구간은 X축 아래쪽에 있었을 때 자, 이 구간을 나눠 가지고 X축 위쪽에 있는 구간은 그냥 정적분하면 넓이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구간 즉 X축 아래쪽에 있는 구간은 정적분은 음수가 되니까 넓이는 양수가 돼야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해줘야 얘는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해줘야 양수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거를 이제 우리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넓이를 구하라고 할 때는 이 P적분 함수를 항상 양수로 만들어주면 X축 위쪽에 항상 생기게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절대값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 절대값 함수를 좀 어려워하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래프를 이렇게 세 가지 유형 중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X축 위쪽에 있는 거는 그냥 정적분을 하면 된다. X축 아래쪽에 있으면 얘는 정적분 값하고 넓이하고는 반대니까 정적분 값에다가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자, 이런 개념만 좀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가 이제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아까는 X축하고 어떤 직선하고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쉽게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여기 있는 거, 이 길이, 여기 있는 이 길이에다가 길이를 해주면 이게 넓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좀 편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길이는 항상 양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양수를 만들어주는 거는 항상 절대값을 취해주면 여기 있는 이 함수하고 이거는 y는 0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x축은 y는 0이었고 얘는 y는 fx였으니까 여기 길이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주면 된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함수가 두 개가 있었을 때는 자, 여기 있는 이 길이는 fx에서 gx를 뺀 거. 근데 길이를 만들어야 되니까 항상 양수로 만들어 줘야 되니까 여기다가 절대값만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절대값을 생각하기 싫으면 그냥 항상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를 빼면 위에서 아래를 빼면 무조건 양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길이가 되는 거야. 이 길이를 적분을 해주면 이게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의 넓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근데 여기서는 아까랑 좀 다르게 이 3번에다가 좀 별표를 좀 쳐놓으시고 자, 이거는 이 두 그래프가 X축 위에 있든 아래쪽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항상 위에서 아래를 빼면 양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아까 여기 있는 이 식은 X축하고 할 때는
우리가 이 x축 y는 0이라는 녀석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x축 위에 있었을 때는 fx에서 x축을 뺀 게 양수가 됐었으니까 그냥 정적분을 해줬던 거고, 자, 이 x축 아래쪽에 있었으면 원래는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거를 빼게 되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fx가 길이가 된단 말이에요. 자, 약간 그런 개념으로 좀 봐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함수가 두 개가 있었을 때는 x축은 내 고려 대상이 아닌 거야. x축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도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양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알겠지? 자, 이 함수가 자, 이렇게 지금 책에 나와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x축 위쪽에 있어도 이 길이는 양수고요. 자, 이렇게 함수가 x축 아래쪽에 있어도 위에서 아래를 빼면 이 길이는 항상 양수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a부터 b까지 그냥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를 빼서 적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함수가 이렇게 위아래가 바뀌는 구간이 있을 거잖아. 자, 얘는 지금 fx가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gx는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하는 거는 a부터 b까지 절대값 fx에서 gx를 뺀 거다, 이렇게 문제를 구할 건데 우리는 이 절대값이 되게 복잡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항상 우리 위에 있는 거, 자, 이 그래프를 그리면 C를 기준으로 해서 A부터 C까지는 fx가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fx에서 gx를 뺀 거, 길이를 적분하면 넓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리고 C부터 B까지는 gx가 위에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gx가 위에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이게 넓이가 될 거다.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지금 책에서 되게 복잡하게 나와져 있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거는 항상 위에서 아래를 뺀다, 그러면 길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잘 나와 있네요. 두 곡선의 넓이를 구할 때는, 자, 우리가 일단 교점을 구해야 되겠지. 이 C 교점 좌표를 구해 주시고, 항상 구간을 나눠 가지고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면 이게 길이가 된다. 그래서 정적분 값을 구하면 그 값이 넓이가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214페이지를 보면은 여기서 이 보충학습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다가 이제 별표를 쳐놓으시고, 자, 이거는 알아놓으면 문제를 엄청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여기서 포물선, 즉 2차식하고 직선하고 둘러싸여져 있는, 자,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정적분 하게 되면 나오는 건데, 그걸 정리를 하면 이렇게 일명 6분의 공식이다라고 해서 6분의 절대값 A, 그래서 베타에서 알파를 뺀 거에 3제곱이다. 자, 이거는 꼭 알아놓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자, 이거는 뭔가 2차식과 직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두 점, 이 직선과 2차식과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공식, 즉 6분의 공식이다 라고 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이다. 이거 꼭 알아놓으세요. 이게 x축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선과 2차식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의 넓이는 6분의 공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세요. 알겠지? 자, 근데 자, 이 부분도 2차식과 2차식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얘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 얘를 이렇게 하면
자,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를 합하는 약간 좀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교점 구하는 식은 이렇게 되겠지. 교점을 구하는 거는 a 프라임 x의 제곱 더하기 b 프라임 x 더하기 c 프라임인데, 자, 이걸 약간 좀 변형하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a 마이너스 a 프라임 x 제곱 샬라샬라. 그러면 자,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러한 2차식과 x축과의 교점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알파, 베타가 됐던 거고, 이 식이 바로 a-a 프라임 x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6분의 이 x제곱의 개수가 a-a 프라임이 되고 거기에 베타-알파의 3제곱이 된다. 그냥 이런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자, 뭐 직선 이렇게 2차 함수하고 직선하고는 어렵지 않게 x제곱의 개수가 변하지 않는 걸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x제곱 즉 2차하고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는 여기를 서로 빼기를 한다. 더하는 게 아니라 뺀다. 자, 보면은 이 부분을 이렇게 이항시켜서 x제곱의 개수는 실제 a-a 프라임이 x제곱의 개수로 바뀌게 될 거니까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를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자, 근데 얘는 이거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가 1과 3인데 여기 구간에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를 6분의 공식을 쓰면 안 돼요. 자, 이게 아니라 직선과 2차식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의 전체 넓이를 구할 때 여기가 1, 3 이럴 때는 6분의 절대값 a 3-1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이거는 비교를 해주면 좋고요. 자, 실제 이거는 꽤 많이 쓰일 수도 있고 예전에는 정말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었으니까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직선과 2차식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의 넓이 또는 2차식과 2차식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식은 6분의 공식이다. 6분의 여기는 베타-알파의 3제곱이고 절대값 이건 x제곱의 개수. 얘는 x제곱의 개수가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그냥 a만 쓰면 되는데 얘에 한해서만 x제곱의 개수는 두 녀석을 뺀 녀석을 해준다. 이거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필수예제 1번. 자, 217페이지의 필수예제 1번을 한번 볼게요. 자, 얘는 자, 다음 곡선, 즉 2차식과 x축, 직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도형의 넓이. 자, 그러니까 얘는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얘와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 그러면 얘는 3이고 마이너스 1일 거야. 그러니까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이랬지. 그럼 이제 얘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얘는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음수가 나온다. 그래서 얘는 x의 제곱 2x-3을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음수야. 근데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마이너스를 해줘야 넓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자, 이것보다는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 얘는 2차와 직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를 구하는 거는 6분의 공식이다 라고 해서 6분의 절대값 a 베타-알파의 세제곱. 자, 이거를 딱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1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여기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3-1의 세제곱을 하게 되면 3분의 얘는 8, 6분의 8 뭐 이런 식으로 나와서 뭐야? 아닌가? 아니구나. 미안. 얘는 6분의 4의 3제곱 하면은 64인가요? 그래서 6분의 64, 그러면 3분의 32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더 도움이 좀 될 겁니다.
알겠지? 자, 그런데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가 3차하고 직선하고 둘러싸여져 있는 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는 일단 3차니까 x로 인수분해하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그럼 얘는 교점 이렇게 생겨서 얘가 1, 3 그러면 1, 3, 1, 3, 0 이렇게 나오겠죠. 아, 그래서 봤더니 여기는 x축 위에 있으니까 정적분 값이 넓이가 될 거고 여기는 정적분 값이 음수가 될 거니까 넓이는 앞에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fx라고 생각을 한다면 0부터 1까지는 그냥 정적분 값하고 넓이랑 같을 거고 자, 그다음에 1부터 3까지는 정적분 값은 음수야. 근데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계산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이렇게 교점이 3개인데 이걸 선생님 6분의 공식 쓰면 안 되나요? 이거는 6분의 공식을 쓰면은 안 됩니다. 알겠죠? 6분의 공식은 이렇게 2차와 직선 또는 2차와 2차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까지만 쓸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필수예제 2번을 보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2번은 자, 여기서도 막상 보면은 이렇게 생겼겠죠. 자, 이거와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1하고 5가 됐는데 자, 3부터 6까지잖아. 그러면 3은 여기 쓸 거고요. 대충 3부터 6까지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 부분과 이 부분 즉 우리가 3부터 5까지는 정적분 이게 정적분 값인데 근데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넓이로 만들어 주려면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넓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와 6 사이에는 그냥 x축 위쪽에 있으니까 정적분 값이 넓이가 된다. 그래서 얘는 계산을 할 때 이렇게 해서 3, 5를 해주시고 여기는 5, 6을 정적분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계산은 책에도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이걸 계산만 해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번은 2번도 자, 이거는 x축과 자, 얘는 마이너스로 묶어서 2x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위로 볼록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여기는 1일 거야. 자, 그런데 x축과 x축과 그다음에 x는 마이너스 1이면 여기겠지. 여기로 둘러싸여져 있는 자, 곡선과 둘러싸여져 여기와 그다음에 여기를 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마이너스 2면 자, 이것도 쉽게 생각하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는 정적분한 값은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해줘야 넓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는 정적분 값하고 넓이하고 동일하니까 여기다가 플러스를 해주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여기까지는 해줄까요?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그리고 여기도 정적분을 해서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1까지 여기 이 부호 틀리면은 우리가 굉장히 많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필수예제 3번.
자, 이번에는 아까 X축이 아니라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을 구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는 그러면 둘러싸여져 있는 거니까 실제 얘는 대략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게 y는 x-1일 거고 둘러싸여져 있다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그러니까 여기 구간을 구하라는 내용이니까 우리는 여기 교점의 x좌표만 구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 교점을 구하려면 둘이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그래서 x의 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는 0. 이 교점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교점 x좌표는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1 된단 말이야. 자, 2차식과 1차식, 2차와 1차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은 우리는 6분의 공식을 쓰면 굉장히 좋다라고 했었죠? 이 6분의 공식을 써주세요. 넓이 구하는 식은 이거다. 자꾸 의식적으로 써가지고. 근데 x제곱의 개수는 1이었으니까 얘는 6분의 여기 1에서 하면 3의 3제곱 하면 6분의 27이 될 거니까 2분의 9가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이 녀석은 정적분으로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정적분으로 하는 거는 이렇게 2차와 이걸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써주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3번은 이것도 교점 구하는 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세제곱 3x의 제곱 3x는 x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그냥 이항을 시켜. 3차가 나왔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해석을 달리 하자고요. 자, 이 함수와 y는 x하고의 그 교점이 약간 식을 변형을 하면 이 함수와 x축과의 교점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넓이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얼마가 되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0이 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둘러싸여져 이거는 이 그래프에 대한 해석인 거예요. 이 함수와 이는 0은 x축이거든. x축과의 교점인 거야. 근데 이렇게 된다면 어떤 의미냐면 얘가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될 거야. 이게 y는 x고 이게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3x. 자, 이렇게 해석을 한 거니까 누가 더 위에 있고 아래에 있는지를 판단하기 좀 힘들죠. 근데 는 0꼴로 만들면 그래프를 그리기 쉬울 뿐더러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지를 좀 알기 쉬우니까 이런 식으로 풀지 말고 1번으로 풀지 말고 2번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줘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에서는 0부터 1까지는 자, 여기 부분이니까 0부터 1까지는 자, 여기 있는 이거 이번 다 써줄게요. x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2x를 정적분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부터 2까지는 정적분을 하게 되면 음수가 될 거니까 이거는 다 얘랑 똑같을 거고 근데 정적분하면 음수가 될 거니까 여기를 마이너스를 해줘라. 자, 이렇게만 좀 알아놓으시면 계산할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그래프 그리기가 좀 힘드니까 항상 이렇게 는 0꼴로 해서 x축과 여기 있는 새로운 함수와의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로 구한다 이 생각을 좀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알겠지? 얘랑은 넓이가 같은 거다. 이렇게 좀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필수예제 4번. 자, 다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세요. 자, 이랬습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교점을 구할 때는 둘이 같다라고 놓고 구할 거잖아.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해 놓으면 그래프를 그려서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에 둘러싸여져 있는, 즉 이것과 이것에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얘를 이렇게 변형을 해.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는 0으로 바뀌면, 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에서 2로 나눠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 해석을 이렇게 바꿔서 할 때는 절대 이걸 2로 나누면 안 돼. 알겠지? 자, 이렇게 되면, 자, 우리는 이 함수와 x축과의 교점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이 문제는 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문제로 풀게 될 거예요. 자,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해요? 우리는 이게 더 편하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고, 대신 주의사항은 절대 나누면 안 됩니다. 2항만 해야 돼. 알겠지? 2항까지만 되는 거고, 자, 2항을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왜냐면, 우리 y는 2fx하고 y는 0과 둘러싸여 있는 부분을 구할 때 2f는 0이다. 자, 이렇게 했었을 때는 이게 y는 2f 함수와 x축하고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야. 자, 근데 이거를 양변을 2로 나눠가지고 f가 된다면 뭐가 되냐면 얘가 알파 베타가 되는데 여기 길이가 달라진단 말이야. 여기는 2f가 되는데 여기는 f밖에 안 되니까 이 둘러싸여져 있는 이 교점은 동일할지 몰라도 여기는 이 높이가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 약분하면 안 돼요. 이렇게 는 0으로 해서 할 때는 약분하면 안 된다. 알겠지? 약분 금지. 약분 아니다. 나누기 금지. 알겠죠? 자, 이것만 하면 우리는 되게 간단하게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이 교점 구하게 되면 2로 묶어서 x의 제곱, 그러니까 묶기만 해야 돼요. 알겠지? 그럼 여기는 2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러면 우린, 자, 여기는 결국 2차식과 직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거니까 넓이는 6분의 공식을 써가지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제곱 이거 쓰면, 자, 여기 봐봐. 여기 x제곱의 개수가 2가 되니까 2하고 2에서 마이너스 2를 뺀 거에 3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볼게요. 자, 2번을 보면, 아까도 다시 한번 설명하면 y는 fx와 y는 gx하고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을 구할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고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좀 힘들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fx는 gx다라고 놓고 교점 구하는 식을 놓고 fx-gx는 0 이렇게 는 0꼴로 변형을 하면 x축과 여기 있는 뭐 이런 함수, 이 함수에 둘러싸여져 있는 이 부분으로 할 거야. 이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와 이 부분의 넓이는 동일합니다. 여기를 나누기만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편해, 이게 편해. 이게 편하잖아. 그래서 항상 이 식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도록 해주세요. 알겠지? 그러면 x세제곱 2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2라고 놓고 넘겨서 x세제곱 더하기 3x의 제곱 마이너스 2는 0. 딱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이렇게 는 0꼴로 만들어주면 얘는 x축과 이 함수와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로 문제가 약간 좀 변형되는 거다. 값은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얘는
조립대법으로 해봅시다. 1 집어넣으면 아닌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되나? 그렇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 나오니까 1, 3, 0, 마이너스 2. 그래서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 그럼 얘가 여기가 계산이 좀 잘못됐네요. 이 부분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마이너스 4가 되네요. 그죠? 그럼 마이너스 4였으면 여기가 좀 잘못됐습니다. 여기가 아니야. 이 부분이 아니라 1, 3, 0, 마이너스 4 해서 여기는 아마 1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x 마이너스 1 하고 여기는 x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바뀌겠네. 그래서 자 이게 바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x축과 얘는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2와 1 그러면 그램이 여기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 정적분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4. 자, 이 녀석을 정적분을 해주면 되는데 정적분 값이 음수가 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넓이가 나오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거는 마이너스 2와 1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4분의 27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계산 부분은 안 했던 부분은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정적분 값이 넓이가 되는지 자, 이거를 구분하는 게 여기 단원에서는 좀 포인트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산하는 부분은 여기서는 보여주지 않았으니까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부분은 책에 잘 나와져 있으니까 문제를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